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사장 레이아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테이블 레이아웃으로 버튼을 배치를 해보고요. 그리고 계산기 레이아웃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약 레이아웃으로 여러분들이 다양한 모양의 버튼을 다양한 위치에 배치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먼저 레이아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뷰들을 화면에 배치하는 방법을 레이아웃이라고 합니다. 화면의 크기가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300, 200 같은 절대 좌표를 직접 이용해서 뷰들, 즉 위젯을 배치하는 것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드로이드 기기가 화면 크기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화면에 예, 안드로이드 기기들에서도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절대 위치를 사용하면 곤란하겠죠. 자, 그래서 레이아웃을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레이아웃들을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형 레이아웃은 자식들을 수직이나 수평으로 배치합니다. 자식들이라는 것은 뷰죠. 이 뷰들을 수직이나 수평, 이 두 가지 방향으로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은 오리엔테이션에 넣어주면 되겠네요. 테이블 레이아웃은 자식들을 테이블 형태로 배치하기 때문에 테이블 레이아웃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드 레이아웃은 자식들을 바둑판 모양으로 배치를 하는 레이아웃을 뜻하고, 상대 레이아웃은 자식들을 부모나 다른 자식의 상대적인 위치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제약 레이아웃도 있습니다. 자식들을 부모나 다른 자식의 상대적인 제약 조건에 따라서 배치하는 레이아웃을 제약 레이아웃이라고 부르고, 탭 레이아웃도 있습니다. 탭 레이아웃은 탭을 이용하여서 겹쳐진 자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자식들을 절대적인 위치로 배치합니다. 절대적인 위치하라는 것은 좌표를 직접 지정을 해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화면 해상도에 따라서 실제로 배치되는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 추천하지 않는 레이아웃이 되겠습니다. 프레임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자식들을 겹치게, 액자에 겹치게, 어, 액자에 하나의 액자에 여러 개의 사진을 겹쳐서 놓는 것처럼 겹치게 배치하는 것을 프레임 레이아웃이라고 합니다. 먼저 선형 레이아웃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레이아웃은 오리엔테이션 속성 값이 반드시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두 가지 값을 갖습니다. 호리즌털은 자식들을 평에 배치합니다. 그리고 버티컬 같은 경우에는 자식 뷰들을, 예를 들면 버튼 같은 것들을 수직으로 배치를 합니다. 먼저 레이아웃 프로젝트 시작하고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파일 뉴 프로젝트 선택하고 MT뷰 액티비티 선택한 다음에 앱 이름을 레이아웃, 그리고 개발 언어 자바로 하고 나머지 그대로 사용합니다. 자, 그럼 헬로 월드라고 당연히 기본 글씨가 출력된 앱이 실행이 될 겁니다. 자, 이때 액티비티 메인 XML 선택하고, 그리고 이 내용을, 기본적으로 입력된 내용을 지우고 우리가 새롭게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코드 탭을 눌러야 합니다. 코드 탭을 누르면 자동으로 입력된 XML 파일 내용이 보이는데, 이 내용을 지우고 새롭게 입력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선형 레이아웃입니다. 버튼 3개가 배치된 선형 레이아웃인데, 먼저 리니어 레이아웃에 자식을 수평으로 배치하는 호리젠털 속성을 오리엔테이션 값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이렇게 3개를 추가를 했습니다. 1번, 2번, 3번 3개의 버튼이 수평으로 배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도전 과제로 버튼 3개, 1, 2, 3은 가로,
그리고 버튼 3개, 4, 5, 6은 세로로 배치하는 것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서 다시 또 다른 리니어 레이아웃을 선언하면 두 가지 이상의 배치법이 가능한데, 먼저 바깥쪽에 있는 리니어 레이아웃은 버티컬입니다. 즉, 두 개의 그룹이 세로 형태로 배치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각 그룹 안에서 첫 번째 그룹은 가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 같은 경우에는 세로입니다. 세로기 때문에 요 버티컬이 그대로 적용이 돼서 세로로 출력이 되겠죠. 이런 구조를 사용해서 레이아웃 파일을 만들면 이렇게 가로 3개, 세로 3개로 배치된 버튼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중력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정렬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 그라비티 중력 속성인데, 꼭 중앙 정렬만 할 때 쓰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정렬을 할 때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그라비티 속성이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정중앙에 배치되지 않겠죠. 어, 선형 레이아웃인 경우에는 위에서부터 배치가 되는데 센터라고 했기 때문에 중앙으로 배치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중력 속성은 여러 가지 값들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먼저 탑이라는 값은 객체를 컨테이너의 상단, 여기서 컨테이너라는 것은 뷰 그룹을 뜻합니다. 레이아웃이죠. 상단에 배치하고 크기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바텀 값은 객체를 컨테이너의 하단에 배치하고 크기를 변경하지 않는다. 레프트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의 좌측 크기 변경하지 않고요.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객체를 컨테이너의 우측에 배치하고 크기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센터 버티컬 있습니다. 센터 버티컬. 이 센터 버티컬 같은 경우에는 객체를 컨테이너의 수직의 중앙에 배치합니다. 그리고 크기를 변경하지 않고. 그리고 필 버티컬은 객체를 컨테이너의 수직을 채우도록 배치한다. 요 필이 붙으면 크기가 변경된다는 뜻입니다. 수직을 채우도록 크기를 변경해서 배치하고, 센터 호리즌털은 객체를 컨테이너의 수평 중앙에 배치하고 크기는 변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필 호리즌털은 객체를 컨테이너의 수평을 채우도록 배치한다. 필이 들어가면은 크기 변경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센터는 객체를 컨테이너의 수평과 수직의 중앙에, 정중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중앙. 센터 속성을 주었을 때는 정중앙에 표시가 된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예시를 살펴보면은 그라비티가 센터 호리즌틀일 때는 가로 방향의 중앙이니까 여기겠죠. 그리고 그라비티가 센터일 경우엔 정중앙, 그리고 센터 버티컬인 경우에 세로 방향에서의 중앙,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즉 센터라는 단어가 포함이 되더라도 이렇게 세 가지로 가로 방향에서의 중앙인지 정중앙인지 세로 방향에서의 중앙인지 그 값을 구분해서 이렇게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도전과제 2번입니다. 버튼 3개를 중앙에 배치하기. 중앙이니까 당연히 센터, 그라비티를 센터로 해서 버튼을 가로 방향으로 배치를 하면 이렇게 3개의 버튼이 정중앙에 배치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가중치 속성입니다. 선형 레이아웃의 자식 뷰들의 가중치가 각각 1, 2, 3이면 남아있는 공간에서 각각 1, 2, 3의 합은 6이니까 6분의 1, 6분의 2, 6분의 3만큼을 할당 받아서 그 공간을 사용합니다. 가중치를 1로 선언한 두 개의 텍스트 뷰들이 있을 경우에는 1대1로 남은 공간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버튼 텍스트 뷰, 에디트 텍스트 등의 뷰들은
가중치를 다르게 해서 배치하는 것도 가능한데, 예를 들면 에디트 텍스트만 가중치가 1이고 나머지는 가중치가 0이라고 하면, 이 0이라는 값이라는 것은 아예 공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최소 크기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에디트 텍스트는 남아있는 영역 전체를 차지하고 나머지 뷰들은 각각 최소 크기를 갖는 그런 가중치를 부여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도전과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중치가 1, 2, 3, 4, 5인 버튼 5개 배치하기입니다. 레이아웃 웨이트로 상대적인 가중치를 부여할 수가 있는데, 지금 버튼이 5개니까 리니어 레이아웃의 버티컬 방향으로 버튼 5개를 이렇게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레이아웃 웨이트를 1대 2대 3대 4대 5로 키워가면서 가중치 버튼을 배치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중치가 반영된 버튼들이 화면에 나타날 겁니다. 자, 다음은 테이블 레이아웃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레이아웃은 말 그대로 자식 뷰들을 테이블 형태로 배치를 합니다. 하나의 테이블은 여러 개의 테이블 로 객체로 이루어져 있고, 하나의 테이블 로 안에 또 여러 개의 셀들이 들어갑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테이블 레이아웃으로 전화기 버튼 12개의 버튼이죠. 가로 3개, 세로 4개, 12개의 버튼을 배치하고 중앙 정렬을 합니다. 패딩 값을 적절하게 주면은 버튼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겠죠. 요 안에 있는 숫자 크기도 적절하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마진과 패딩을 통해서 바깥 여백인 마진 그리고 안쪽 여백인 패딩을 값을 적당히 주어서 여러분들이 배치를 좀 깔끔하게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예시에서는 마진과 패딩을 각각 5dp 그리고 30dp로 주었는데, 여러분이 직접 디자인을 보면서 좀 수정할 수 있겠습니다. 글자 크기는 25sp로 했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테이블 레이아웃을 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그라비티는 센터로 중앙에 나타나게 했고, 테이블 로를 먼저 만듭니다. 그리고 테이블 로 안에 버튼들을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테이블 로 안에 버튼들이 일단 3개가 배치되고, 그 다음 로를 또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로가 줄을 뜻하기 때문에 4개의 줄, 즉 테이블 로가 4개가 이어서 나오면 우리가 이런 디자인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각 줄마다 버튼들은 3개씩 배치해주면 되겠죠. 다음은 상대적 레이아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렐러티브 레이아웃이라고 부르는 상대적 레이아웃은 자식 뷰의 위치를 부모 뷰나 다른 뷰들의 상대적으로 지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상대적 레이아웃에서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습니다. 먼저 레이아웃 어버브는 만약 트리로 설정이 되면 현재 뷰의 하단에 기준 뷰의 현재 뷰의 하단을 기준 뷰의 위에 일치시켜서 배치하는 것, 이것을 레이아웃 어버브, 그리고 레이아웃 비로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뷰의 상단을 기준 뷰의 하단, 그래서 비로우죠, 하단에 위치시키는 것을 레이아웃 비로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레이아웃 센터 호리젠탈은 수평으로 현재 뷰의 중심을 부모의 중심과 동일하게 일치시켜서 배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레이아웃 센터 인 페어런트는 부모의 중심점, 여기에 현재 뷰를 일치시키고요. 레이아웃 센터 버티컬은 수직으로 현재 뷰의 중심의 위치를 부모의 중심 위치에 동일하게 일치시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2가지가 더 있는데, 레이아웃 투 레프트 오브와 라이트 오브가 있습니다. 레프트 오브니까 현재 뷰의 우측단의 위치를 기준의 뷰의 좌측단의 위치와 동일하게 위치시키고,
그리고 라이트 오브니까 현재 뷰의 좌측단의 위치를 기준 뷰의 우측단의 위치와 동일하게 위치시켜서 배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 레이아웃의 속성들은 그야말로 다른 뷰와의 상대적인 그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 레이아웃으로 계단형 버튼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 계단형 버튼의 번호대로 우리가 뷰들을 배치할 수가 있는데, 상대적 레이아웃을 반복해서 적용하면 계단 형태로 배치된 버튼까지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버튼 1번부터 볼까요? 1번은 특별히 기준점이 없습니다. 버튼 하나를 그냥 표시하니까 맨 위에 왼쪽에 나타나죠. 버튼 2번을 볼까요? 2번을 보면은 레이아웃 비로우 버튼 1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버튼 1번에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2번이 1번 밑으로 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3번 버튼은 어떻게 될까요? 3번 버튼 경우에는 얼라인 탑입니다. 세로를 그 상단부를 버튼 2와 동일하게 맞춥니다. 자, 그리고 to right of로 되어 있는데 2번 뷰의 오른쪽에 있다는 뜻입니다. 2번 뷰, 2번 버튼의 오른쪽, 즉 2번 버튼의 오른쪽에 있으면서 2번 버튼과 탑을 맞춘다. 그래서 오른쪽에 2번 옆자리에 나타난 겁니다. 이런 식으로 3번 다음에 4번, 5번, 6번도 배치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은 프레임 레이아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자식 뷰들은 등장하는 순서대로 화면에 표시가 되는데, 뷰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 이전에 추가된 자식 위에 새로운 자식이 중첩돼서 그려지는 거, 이것을 바로 프레임 레이아웃이라고 합니다. 중첩된 레이아웃입니다. 이때 우리는 투명도를 설정해서 중첩된 버튼들, 즉 밑에 있는 중첩돼서 안 보이는 버튼들을 보이게 할 수도 있는데, 뷰에는 투명도 속성이 있습니다. 주로 알파 속성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 속성을 추가해서 특정 버튼의 아래에 있는 버튼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뷰들 볼 수가 있는데, 투명도는 0과 1 사이 값을 지정하고 0은 완전히 투명한 거, 1은 완전 불투명, 0.5는 반투명이 되겠습니다. 자, 프레임 레이아웃에서 우리는 투명도를 설정을 해서 아래, 즉 버튼 아래에 있는 그림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미지 추가하고 반투명 버튼, 알파 값을 사용해서 반투명 버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프레임 레이아웃으로 중첩되게 배치합니다. 이미지와 버튼을 중첩되게 배치하면 사실 이 왼쪽과 같은 그림이 나올 텐데, 여기 왼쪽과 같은 그림에서 알파 값을 0.5로 하면 이 버튼의 투명도, 즉 반투명이 되면서 버튼 뒤에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투명도를 조정함으로써 우리는 프레임 레이아웃에서 어떤 뷰 밑에 있는 다른 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종합 예제로서 계산기 화면 디자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 레이아웃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상단에 에디트 텍스트 입력창이 있고, 그리고 하단에 버튼, 결과 출력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테이블 레이아웃으로 12개의 숫자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런 디자인 어떻게 하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대적인 레이아웃으로 에디트 텍스트를 맨 위에 놓고, 그리고 버튼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버튼은 얼라인 페어런트 바텀으로 페어런트의 바텀, 부모의 아래에 배치합니다. 이것이 이 마지막에 있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부모와 그 바텀을 맞췄으니까 제일 밑바닥에 배치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배치되는 것들은 테이블 레이아웃으로 바로 3개, 세로 4개인 버튼을 이렇게 배치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전화기 버튼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에서
12개의 버튼을 테이블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배치하는 연습을 해봤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이렇게 계산기 디자인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테이블 레이아웃 안쪽을 좀 더 살펴보면은 테이블 레이아웃이 버튼 3개로 각각의 줄들이 버튼 3개로 구성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1번, 2번, 3번 버튼이 이 테이블 로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웨이트는 1대 1대1이기 때문에 같은 크기로 영역을 나눠서 3분의 1씩 나눠서 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테이블 로도 웨이트가 1이고 그리고 다른 줄들도 마찬가지로 웨이트를 1씩 주면은 같은 크기로 영역을 나눠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균일하게 균등하게 간격을 두고 배치가 될 겁니다. 여기서 웨이트 속성을 줬다는 것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레이아웃 자체는 레이아웃 웨이트 1인데 위에 있는 그 에디트나 버튼은 따로 웨이트를 주지 않았으니까 최소 크기를 갖고 있는 거고 만약에 최소 크기가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웨이트를 줘서 나머지 공간을 다 차지하는 그런 숫자 테이블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제약 레이아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 편집기에서는 모든 레이아웃과 위젯을 시각적으로 보면서 화면에 배치할 수가 있는데요. 제약이라는 것은 두 위젯 사이의 연결이나 정렬을 뜻하고 하나의 위젯을 다른 위젯에 연결하거나 정렬할 때 사용이 됩니다. 제약 레이아웃에서는 최소한 하나의 수평 또는 하나의 수직 제약 조건을 정의해야만 하고 이런 제약 조건 하에 위젯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레이아웃 편집기에서 레이아웃 안에 위젯을 먼저 클릭하면 위젯 테두리에 점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우리는 핸들이라고 부릅니다. 위젯의 모서리에 있는 크기 조절 핸들을 이용해서 마우스 드래그하면 크기를 조정할 수 있고 위젯의 측면에 붙어 있는 핸들은 위젯의 상하 좌우의 제약 조건을 붙이는데 사용을 합니다.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어, 다른 위젯과 서로 붙이거나 경계선에 붙이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위젯의 위치를 설정하기 위해서 편집기에서 측면 핸들로 원하는 곳에 붙이고 위젯의 크기는 모서리에 위치한 사각형 핸들로 마우스로 느려서 설정하고 그리고 제약 레이아웃에서는 특히 인퍼 컨스트레인트라는 그 마술봉 아이콘이 있는데 이거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술봉 아이콘을 클릭하면은 사용자가 일일이 화면에서 위젯을 배치한 상태에서 제약 조건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좀 편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마우스로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크기로 위젯들을 배치한 다음에 요 인퍼 컨스트레인트 아이콘 마술봉 모양처럼 생긴 이 아이콘을 클릭해서 제약 조건을 자동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제약 레이아웃으로 버튼 5개 배치하기가 마지막 도전 과제가 되겠네요. 여기서 지금 버튼 5개가 특정한 레이아웃으로 배치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디자인입니다. 즉 선형 레이아웃이라고 하면 세로로 배치가 돼야 되는데 이것은 뭐 가능하겠지만 이 밑에 있는 버튼들은 중앙 영역을 한 3분의 2로 나눠서 두 개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선형 레이아웃으로 배치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뭐 프레임 레이아웃처럼 겹치는 것도 아니고 상대 레이아웃을 쓰기도 까다롭습니다. 1번 버튼 아래에 2번과 3, 4, 5번이 있는데 2번의 적절한 크기를 지정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개수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상대 레이아웃을 사용한다면 좀 복잡해진 우려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바로 우리가 제약 레이아웃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즉, 특정 레이아웃으로 전체적인 디자인 하기가 까다로운 그런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마우스로 버튼들을 배치하고
그리고 그 크기를 조절해서 마지막으로 인퍼 컨스트레인트라는 앞에 인퍼 컨스트레인트라고 부르는 마술봉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정한 상태로 자동으로 제약 조건을 만들어서 어, 레이아웃을 완성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복잡한 형태, 즉 특정한 다른 레이아웃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 상황일 때는 바로 이 제약 레이아웃으로 여러분들이 화면을 디자인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자, 오늘 강의 4강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